1조는 사다리 확도, 2조 엄호한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31분 작전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시스템 오류나 민간 선박의 항로 이탈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강민준, 계급은 대령입니다. 해군 남부함대 사령부 작전 참모로 20년째 복무 중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평도 해역에서 경비정 부장으로, 백령도에서 함장으로 서해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그곳에 있었죠. 북한 해안포가 민간인 마을을 향해 불을 뿜을 때 저는 함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무력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영토를,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레이더 스크린 앞에 섰을 때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점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15개. 아니, 화면을 새로 고침하자 20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모두 북서쪽에서 남하 중이었습니다. 속도는 35노트. 민간 어선이 낼 수 없는 속력이었죠. IFF 국적 식별 신호는 미응답입니다, 대령님. 국적 식별 불가입니다. 제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IFF 미응답.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건 평시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진로는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이어도 방향입니다. 이어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영의 끝자락에 위치한 해양과학기지 7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는 그곳. 만약 저들이 정말 이어도를 목표로 한다면 이건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합참에 보고했나? 보고 완료했습니다.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확인 중. 그 단어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 함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해로 파고들고 있는데 상부는 확인 중이라니요. 작전실 불빛 아래서 참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보참모 김중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함종 식별됐습니다. 말해봐. 54호급 호위함 2척, 56급 경비함 5척, 그리고 52D급 구축함 1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들이었습니다. 52D급이라면 이지스급 구축함입니다. 대함 미사일, 대공 미사일, 함포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괴물이죠. 이런 함정이 평시에 우리 영해 근처까지 온다는 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무력 시위였습니다. 전력 차이는? 김중령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현재 인근 해역에 배치 가능한 우리 함정은 없습니다. 없다고? 세종대왕함과 이순신함은 동해 훈련 중입니다. 돌아오려면 최소 6시간. 가장 가까운 충무공 이순신함도 4시간은 걸립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이어도까지는 20척의 중국 함대가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4시간 뒤에나 현장에 닿는다? 이건 시간 싸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3000호가 순찰 중입니다. 현재 이어도에서 37L이 떨어진 위치입니다. 해경정 한 척. 3000 톤급이라고 해도 저 함대 앞에서는 고무보트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 수 있는 전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들은 제 얼굴을 쳐다봤고 저는 레이더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초단위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끽 잡음이 흘렀습니다. 함대 사령부, 이쪽은 이어도 기지입니다. 수상한 불빛이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여러 척의 선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선박들이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해군 전투함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이어도를 향해 온다는 걸. 이어도 기지, 여기는 남부함대 사령부입니다. 침착하십시오. 상황 파악 중입니다. 절대 패닉하지 마십시오. 통신참모가 침착하게 응답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군이 이어도에 상륙한다면, 만약 연구원들을 인질로 잡는다면, 만약 기지에 오성홍기를 꽂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어도는 분쟁 지역이 됩니다. 국제법적으로 점령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외교 테이블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는 힘이 센 쪽이 이깁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여러 번 증명했죠. 대령님, 작전 참모박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지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제한적이었죠. 발포 명령은 합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함정 전개 명령도 해군 작전 사령부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단지 함대 작전을 지휘하는 대령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합참은 지금 확인 중이었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합참입니다. 현 상황을 외교적 접촉으로 해결하라는 지침입니다. 발포는 절대 금지. 반복합니다. 발포 금지. 외교적 접촉.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5노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함대를 상대로 외교적 접촉이라니요. 그들이 외교관을 태우고 온 게 아니라 미사일을 장전하고 왔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대령님, 중국 함대가 12L이 진입했습니다. 12L이 영해 기준선입니다. 이제 저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겁니다. 전쟁 명분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죠. 해경 3,000호에 연락해. 이어도 기지 방어 태세를 취하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경정 한 척으로 20척의 함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어도까지 남은 거리는 15해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25분. 25분 안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이 작전 탁자를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어도인가? 중국은 왜 갑자기 이런 도발을 감행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작전실 천장의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새벽 32분. 경보음이 울린 지 31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죠.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해경 3,000호입니다. 중국 함대 시야에 포착됐습니다. 저들이 전투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응 지침을 요청합니다. 전투기동. 그 말은 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경정이 홀로 저 함대와 마주한 겁니다. 대령님, 김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 맞습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합참의 허락을 기다리다가 이어도를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독단으로라도 우리 영토를 지킬 것인가? 군인으로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의 의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 순간 제가 따라야 할 건 명령일까요? 아니면 양심일까요? 레이더 속 붉은 점들이 이어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해경 3,000호가 혼자 20척의 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3,000호입니다. 중국 함대 선두 함정과의 거리 800m. 저들이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경고사격. 제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경고사격은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쏜다는 최후 통첩이죠. 3,000호, 절대 후퇴하지 마. 국제해양법에 따라 우리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통보해.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된 확성기 방송도 희미하게 들렸죠.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협박조의 어투는 명확했습니다. 김중령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해군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세종대왕함 출동 승인됐습니다. 다만, 현장 도착까지 5시간 30분 소요됩니다. 5시간 30분. 그 시간이면 이어도는 이미 중국군 손에 넘어간 뒤일 겁니다. 아니, 1시간만 지나도 상황은 끝날 것입니다. 작전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위성 실시간 영상이었죠. 중국 함대의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52D급 구축함이 선두에 서 있었고 뒤로 호위함과 경비함들이 횡대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레이더가 작동 중입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화력통제 레이더입니까? 아직은 탐색 레이더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전환 가능합니다. 화력통제 레이더. 그게 켜지는 순간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입니다. 로곤이 걸린다는 뜻이죠. 대령님, 통신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이어도 기지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연구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함대사령부, 고무보트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장한 병력이 보입니다. 이어도로 접근 중입니다. 상륙 시도,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저들은 해경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이어도 점령이었던 겁니다. 이어도 기지, 즉시 대피 준비하십시오. 연구실 문을 잠그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를 버리시는 겁니까?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인 음성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린다? 아닙니다. 하지만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이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함정은 아직 멀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해경 3000호입니다. 중국 함정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후좌우가 막혔습니다. 포위. 전술적으로 완벽한 수순이었습니다. 해경정을 무력화시킨 뒤 이어도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작전 참모박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공군에 요청하시죠. F-35나 KF-21을 긴급 출격시키면 합참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 하지만 저 상황을 알아. 나도 알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모들이 움찔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출격은 제 권한 밖입니다. 합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합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합참작전본부다. 현 상황 보고받았다. 어떻게 되고 있나? 중국 함대가 이어도 코앞까지 왔습니다. 고무보트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은 외교부가 하고 있다. 자네들은 발포만 하지 마라. 발포만 하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적이 우리 땅에 발을 디디려 하는데 우리는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장군님, 외교부가 대응하는 동안 이어도는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긴장을 낮춰야지. 중국을 자극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 중국을 자극한다? 저들이 먼저 우리 영해에 침입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상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극한다고요? 장군님,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책상에서 보는 것과. 대령, 합참 본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령이다. 발포 금지. 도발 금지. 외교적 해결을 기다려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전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대령님,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이어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작은 초록색 점 하나. 해경 3000호였습니다. 무전기에서 3000호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저들이 확성기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반복 방송 중입니다. 이곳은 중국 영해다. 즉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거한다. 중국 영해. 그들은 이미 이어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토 침탈이었습니다. 3000호, 절대 물러서지 마라.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알겠습니다. 잠시 뒤 3000호에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해경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귀 함대는 즉시 우리 영해를 벗어나십시오. 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정에서 조명탄이 발사됐습니다. 조명탄. 밤하늘을 밝히는 하얀 불빛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야간 작전을 위한 조명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은 실탄이다. 이어도 기지. 고무보트가 접안했습니다. 무장 병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어도가 점령당하는 겁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참모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합참의 명령, 외교부의 협상, 정치적 고려. 모든 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이쪽은 공군 제11전 투비행단입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대대 F-35어 2대 긴급 스크램블 준비 완료했습니다. 출격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F-35가 준비됐다고? 저는 김중령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군법을 어긴 겁니다. 합참 승인 없이 타군과 접촉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게 제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제 손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F-35를 출격시킨다? 그럼 전면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합참은 저를 군법회의에 회부할 겁니다. 제 군 경력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출격시키지 않는다? 이어도는 중국 손에 넘어갑니다. 7명의 연구원은 인질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이어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8분. 제 손이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인데 오히려 고요했죠.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남부함대 사령부다. 말씀하십시오, 대령님. F-35어 2대 즉시 출격하라. 목표 지점은 이어도 상공. 중국 함대에 대한 무력 시위를 실시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령님, 합참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내 책임 하에 출격 명령을 내린다. 출격하라. 알겠습니다. F-35어 펭귄 1, 2편대 3분 내 이륙합니다. 무전기를 내려놓은 순간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군 경력을 걸었다는 걸.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러시면. 알아. 군법 회의감이지. 저도 연루됩니다. 제가 공군에 먼저 연락했으니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나를 따를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이 결정에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 아닙니다. 김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박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령님.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내일은 독도입니다. 통신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들이 하나둘 제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제 결정 때문에 군 경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합참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했던 통화였죠. 대령,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F-35 출격 명령이 떴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가 발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무슨 짓이냐? 장군님, 현장 지휘관으로서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급 조치?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독단적 작전 개시는 군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나? 압니다. 압니다. 그럼 왜? 이어도에 중국군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7명의 국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건 외교부가 할 일이야. 군이 나서면 전쟁이 된다고. 이미 전쟁입니다, 장군님. 제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뭡니까? 대령, 자네 지금 군 경력 끝내려는 거야? 제 경력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F-35가 발포하면 그 순간 자네는 반역자가 된다. 알고 있나? 발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무력 시위만 할 것입니다. 무력 시위?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나? 받아들이든 말든 저는 우리 국민을 지킬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등 뒤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령님, F-35 이륙했습니다. 통신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신호가 떴습니다. 2개의 초록색 점이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세계 최강의 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펭귄 1, 2편대, 작전고도 진입 완료. 이어도까지 12분 거리입니다. 조종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군 소령이었죠. 아마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임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펭귄 편대 작전 지침을 전달한다. 중국 함대 상공을 적어도 통과하라. 무장은 드러내되 절대 로곤하지 마라. 이건 시위다. 전투가 아니다. 이해했습니다. 시위 비행 실시하겠습니다. 김중령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52D급 구축함의 레이더가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탐색 모드에서 추적 모드로. 저들이 우리 F-35를 탐지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F-35는 스텔스입니다. 일반 레이더로는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럼 왜 레이더를? 아마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보낼 거라고. 그 순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공군도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산둥성 칭다오 기지에서 제-26 전투기 4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진로는 이어도 제-26, 중국의 4.5세대 멀티롤 전투기였습니다. F-35만큼 첨단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기종이었죠. 도착 예상 시간은 F-35와 거의 동시입니다. 이어도 상공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에서 맞붙는 겁니다. 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이. 작전실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군 F-35대와 중국군 제-26사대의 진로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차 지점은 이어도 상공.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F-35에게 회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회피? 아닙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어도는 중국 손에 넘어가고 우리는 자기 영토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낙인 찍힐 겁니다. 회피는 없다. 하지만 대령님, 2대 4입니다. 전력 차이가. F-35는 스텔스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한다. 수적 열세는 문제가 안 돼. 사실이었습니다. F-35의 가장 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을 발견합니다. 그게 5세대 전투기의 힘이었죠. 펭귄 편대 상황 전달한다. 중국 제-26사대가 이어도로 접근 중이다. 조우 가능성 있다. 이해했습니다.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하지만 적이 로곤하면 즉시 회피 기동 실시하라. 알겠습니다. 무전기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F-135 터보팬 엔진의 굉음이었죠. 그 소리는 곧 희망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분 후 이어도 상공 도착 예정입니다. 8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승리냐 패배냐, 영웅이냐 반역자냐. 이어도 기지 응답하라. 제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어도입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중국군이 기지 외벽에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곧 부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버텨. 우리 전투기가 곧 도착한다. 정말입니까? 약속한다. 반드시 구한다.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초록색 점 2개가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붉은 점 4개가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7분 후 조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5분. 펭귄 1 목표 지점 5분 거리 적기가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F-35가 레이더에 잡혔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F-35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골프공만 합니다. 일반 레이더로는 절대 잡히지 않죠. 정확히는 저희가 적을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대령님. 저희 레이더에 제-26사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거리 47km. 아, 그렇군요. 우리가 먼저 본 겁니다. 이게 5세대 전투기의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는 다 보입니다. 체스판 위에서 상대 말은 다 보이는데 내 말은 투명한 상황이죠. 적기 고도와 속도는 고도 6000m, 속도 마하 0.85. 전투 대형입니다. 전투 대형. 저들도 교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중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52D급 구축함의 HQ-9 미사일. 발사대가 전개됐습니다. HQ-9. 중국판 S-300입니다.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사거리 200km. 우리 F-35도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함대 방공 태세로 전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끼리, 바다에서는 함정끼리 대치 중입니다. 누군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펭귄 편대, 절대 먼저 발포하지 마라. 하지만 로곤 당하면 즉시 회피하라. 이해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백 시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프로의 평정심이었죠. 스크린의 두 편대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0km, 35km, 30km. 펭귄 1 적기와의 거리 28km. 여전히 저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6의 레이더는 아직도 우리 F-35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눈먼 채로 날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군도 바보는 아닙니다. 한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정보는 분명 받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펭귄 1 적기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동이냐? S자 기동입니다. 레이더 탐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찾으려고 애쓰고 있군요. 하지만 찾지 못할 겁니다. 거리 20km. 시계 확인 가능합니다. 시계 확인. 육안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적기의 무장 상태는 PL-15 공대공 미사일 8발, PL-10 근접 미사일 2발 장착 확인됐습니다.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저들도 전투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제 손이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펭귄 1 이어도 상공 진입한다. 3, 2, 1.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서 두 편대가 겹쳤습니다. 통과. 펭귄 1 적기 상공 500m를 통과했습니다. 저들이 저희를 못 봤습니다. 못 봤다. F-35이대가 J-26사대의 머리 위를 지나갔는데 중국군은 그걸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완벽한 스텔스 성능이었습니다. 펭귄 2입니다.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적기 후방에 진입합니다. 후방 진입. 가장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적의 뒤에서 꼬리를 물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펭귄 1 적기가 급선회합니다. 저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눈치챈 건가요? 시각 확인입니까? 레이더 포착입니까? 시각입니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육안. 레이더로는 못 잡았지만 눈으로는 본 겁니다. 하늘은 맑았고 F-35의 실루엣이 보였겠죠. 적기 1번기가 저희를 향해 선회합니다. 공격 기동입니다. 공격 기동. 시작됐습니다. 펭귄 편대, 회피 기동 실시하라. 절대 먼저 쏘지 마라. 이해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엔진 굉음이 들렸습니다. 지포스를 견디는 조종사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죠. 펭귄 1 배럴롤. 적기가 따라옵니다. 배럴롤. 통 굴리기 기동입니다. 급격한 회전으로 적의 조준을 벗어나는 전술이죠. 적기 2번기도 가세합니다. 협공입니다. 2대1.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펭귄 2 1번기 지원하라. 지원 갑니다. 스크린에서 4개의 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도그파이트. 공중 격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중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거리 안에 들어왔을 텐데 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쏘는 거지? 박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들도 먼저 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중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어도는 점령하고 싶지만 전면전까지는 감수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럼 지금은 힘겨루기입니다. 누가 먼저 물러서나 누가 더 오래 버티나를 시험하는 거죠. 펭귄 1. 로곤 경고. 적기가 조준했습니다. 로곤. 화력 통제 레이더가 우리 전투기를 겨냥한 겁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였습니다. 회피. 즉시 회피. 플레어 발사. 플레어. 열추적 미사일을 속이는 화염 유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죠. 펭귄이 1번기 후방 적기를 견제합니다. 고맙다 펭귄이. 두 조종사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서로를 엄호하고 적을 견제하고 공격을 회피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안무처럼 흘러갔습니다. 대령님! 통신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중국 함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내용은 중국어입니다. 통역 부탁합니다. 잠시 뒤 통역관이 번역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즉시 철수하라. 이는 중국 영공 침범이다. 계속 저항하면 격추한다. 중국 영공? 이어도가 중국 영공이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회신 내용 지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해. 이곳은 대한민국 영공이다. 침범한 건 당신네 함대다. 즉시 철수하라. 알겠습니다. 영어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중국 함대가 답을 보냈습니다. 한국군의 도발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책임은 한국에 있다. 세계가 지켜본다? 좋습니다. 그럼 똑똑히 보여드리죠. 한국군이 어떻게 자국 영토를 지키는지 펭귄 편대 지시한다. 이어도 상공 저고도 시위 비행을 실시하라. 중국 함대 머리 위를 통과하라. 대령님, 그럼 함대 방공망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이어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적어도 비행 개시합니다. 펭귄 1번기가 급강하했습니다. 고도 6,000에서 500m로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겁니다. 중국 함대 상공 진입. 그 순간 52D급 구축함의 한 포가 움직였습니다. 130mm 한 포가 하늘을 겨냥했죠. 한 포 조준 확인. 발사 가능 상태입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통과 완료. F-35가 중국 함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음 속 굉음이 함정들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펭귄 2도 통과. 두 대 모두 무사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어도 기지, 응답하라. 여기는 이어도입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상황은 중국군이 물러갔습니다. 전투기 소리를 듣고 고무보트로 돌아갔습니다. 물러갔다. 해냈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살렸습니다. 7명을 모두 살렸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외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이겼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새벽 4시 12분. 승리의 여운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령님, 합참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통신참모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죠. 축하 전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 지금 용산이 난리가 났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누가 승인했느냐, 왜 독단적으로 작전을 개시했느냐, 중국과의 전면전 위험은 고려했느냐?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어도를 지켰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항해 성명을 냈다. 한국 공군의 불법 도발이라고. 국제사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어. 저들이 먼저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그건 우리말이고 중국은 이어도가 자기네 이지라고 주장하잖아. 이건 외교 분쟁이야. 군사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대꾸하려는 순간 김중령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군님. 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김중령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위성 정보입니다. 중국 해군 동해 함대가 총출동했습니다. 뭐라고?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위성이 포착한 실시간 화면이었죠. 칭다오 군항에서 수십 척의 함정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중 한 척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 넓은 비행갑판, 함교에 휘날리는 오성홍기, 랴오닝,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였습니다.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55급 구축함 2척, 52D급 구축함 4척, 54호급 호위함 6척이 함께 출항했습니다. 총 13척의 함대입니다. 항모 전단. 이건 단순한 해상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습니다. 진로는 남아 중입니다. 목표는 김중령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어도입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장군님, 중국 항모 전단이 출동했습니다. 뭐? 랴오닝호 전단 13척이 이어도를 향해 남아 중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착 예상 시각은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6시간 후입니다. 세종대왕함은 어디 있나? 4시간 전 출항했습니다. 현재 이어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3시간 후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우리 함대가 먼저 도착하지만 3시간 뒤 중국 항모 전단이 들이닥칩니다.
세종대왕함 한 척으로 13척의 함대를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대령, 듣고 있나? 예, 장군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대통령실의 지시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어도에서 철수하라. 연구원들을 헬기로 후송하고 기지는 일시 폐쇄한다.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게 최우선이다. 장군님, 그럼 이어도를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야. 전략적 후퇴다. 외교 협상으로 해결한다. 외교 협상. 남중국해를 떠올렸습니다. 필리핀, 베트남이 외교로 해결하려다가 섬을 잃었죠. 중국은 협상하는 척하면서 기정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한번 내어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외교부가 판단할 문제야. 군은 명령에 따르면 돼. 하지만 명령이다 대령. 이어도 철수를 즉시 실행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참모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를까요? 아까 F-35를 출격시켰을 때도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상대는 항공모함입니다. 스케일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현재 위치는? 김중령이 답했습니다. 이어도에서 93해리. 이 시간 50분 거리입니다. 이순신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은 각각 4시간, 5시간 거리입니다. 그럼 처음 3시간은 세종대왕함 혼자 버텨야 한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세종대왕함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한국 해군의 자랑이죠. SM-2 대공미사일, 해성 대한미사일, 127mm 함포, 어뢰. 완벽한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3척입니다. 아무리 세종대왕함이 우수해도 수적 열세는 분명했습니다. 제 손이 작전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전 함대에 지시한다. 작전명 파도를 발령한다. 대령님! 박중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참 명령은 나도 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할 일이 있어.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각오하고 있네. 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응답하라. 여기는 세종대왕함입니다. 함장 이대령입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믿음직했죠. 이 함장 상황을 전달한다. 중국 항모 전단 13척이 이어도로 향하고 있다. 보고받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철수 명령을 내렸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명령을 내리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도를 사수하라. 중국 함대가 오거든 맞서라. 대령님,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안다. 하지만 자네함은 이지스다. 한 척이 10척을 상대할 수 있어. 명령을 따르면 저도 군법회의입니다. 그럼 함께 받게. 나와 자네 둘이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도를 지키겠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공군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KF-21 6대를 추가 출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였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F-35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출격시켜 세종대왕함을 공중 엄호하라. 알겠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해도가 떴습니다. 아군 세종대왕함이 이어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붉은 점 13개가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두 함대가 만나는 지점. 이어도. 대령님, 세종대왕함이 이어도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 전투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도 방어 진영 전개. 대공, 대함 레이더 가동. 전승조원 1급 전투 대기. 중국 항모 전단과의 거리는 127해리입니다. 2시간 22분 후 조우 예상. 2시간 22분. 그 시간 안에 원군이 올까요? 이순신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은 아직 멀었습니다. 대령님! 통신참모가 외쳤습니다. 중국 항모에서 함재기가 발진했습니다. 함종은 제25 함재기 4대입니다. 이어도 방향으로 비행 중입니다. 제25. 중국판 SU-33입니다. 4세대 함재 전투기죠. KF-21은 어디에 있나? 이륙 완료했습니다. 20분 후 이어도 상공 도착 예정입니다. 간발의 차이군.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제25가 먼저 도착할까요? KF-21이 먼저 도착할까요? 세종대왕함 제25에 대비하라. SM-2 발사 준비. 이해했습니다. SM-2.
사거리 170km의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제-25가 100km 안에 들어오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함재기 거리 150k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20km, 100km 진입, SM-2 발사 준비. 이 함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먼저 쏘면 자기 방어권이다. 적기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으면 대응할 권리가 있어. 알겠습니다. SM-2 미사일 로그온. 그 순간 중국 함재기가 멈췄습니다. 적기가 선회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후퇴? 왜 물러서는 거지? 박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명령받은 걸까요? 먼저 쏘지 말라고. 중국 항모 전단 거리 80해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대령님, 이순신함에서 연락입니다. 말해봐. 최대 속력으로 항해 중입니다. 1시간 30분 후 도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중국 함대가 도착하고 30분 뒤에 원군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30분을 세종대왕함 혼자 버텨야 합니다. 세종대왕함 들리나? 예, 대령님. 30분만 버텨라. 그럼 이순신함이 도착한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함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벽 6시 52분.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아침 햇살 속에서 두 함대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 척, 한쪽은 13척.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대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15분. 해는 완전히 떠올랐고 이어도 해역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종대왕함 한 척과 중국 항모 전단 13척이 15해리 거리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죠. 체스판 위에 두 플레이어처럼 한 수 한 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령님, 긴급 연락입니다. 통신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BBC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 구축함,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 항모 전단과 대치, 동중국해 긴장 고조. BBC였습니다. 영국 언론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도 속보 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후퇴 거부하며 해상 대치 격화. 중국 즉각 철수 요구. 그리고 NHK, 알자지라, 로이터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이 여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김중령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셜미디어였습니다. 트위터에서 이어도 서울 코리아 네이비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이 유출된 겁니다. 세종대왕함과 랴오닝호가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죠. 누가 유출했습니까? 민간 위성 회사 같습니다. 플래닛랩스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는지 중국이 물러서는지.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답니다. 잠시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 나 외교부 장관이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장관님, 현재 세종대왕함이 이어도를 방어 중입니다. 중국 함대와 대치 상태입니다. 알아요, 그거. 전 세계가 다 알아요. CNN에서 생중계하고 있단 말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난리요. 중국 대사가 항의하러 왔고 미국 대사는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은 자기네도 개입하겠다고 나섰소. 이게 무슨 상황이요?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토 지키기는 외교로 하는 거요. 군함 띄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외교로 남중국해를 지켰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필리핀도 베트남도 외교로 해결하려다 섬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령, 당신 지금 장관한테 반말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중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러시면 정말. 알아.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순간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 국무부 성명 나왔습니다. 내용은 미국은 동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양측 모두 자제를 발휘하고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외교 수사였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이죠. 일본은 이어도 분쟁은 한중 양국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립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향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세계는 갈라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를 지지하고 어떤 나라는 중국을 지지하고 대부분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대령님, 뉴욕타임스 긴급 기사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이어도 대치 한국의 단 한 척 구축함, 전선을 지킬 수 있을까?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이지스 구축함으로 동시에 수십 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 비록 한 척이지만 중국 함대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해군의 훈련 수준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뉴욕타임스가 우리 편을 들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능력을. BBC에서도 분석 기사 나왔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아시아 최강의 군함인가? 기사는 세종대왕함의 스펙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SM-2 미사일 80발, 해성 대한미사일 16발, 홍상어 어뢰, 골키퍼 CIWS. 완벽한 무장체계였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김중령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기술적으로는 우위다. 만약 교전이 발생한다면 중국 함대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세종대왕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세종대왕함입니다. 중국 항모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함재기 추가 발진 준비 중입니다. 제25 6대가 갑판에 정렬했습니다. 6대. 앞서 4대 추가로 6대면 총 10대입니다. KF-21 상황은 이어도 상공 순찰 중입니다. 6대 모두 전투 대기 상태입니다. 10대 6. 여전히 우리가 열세였습니다. 대령님, 정보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국 CCTV에서 긴급방송 나갔습니다. 스크린에 중국 국영방송이 떴습니다. 아나운서가 엄숙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중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다. 중국은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선전전이었습니다. 중국은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어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단 한 치의 영토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였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 화이팅! 1대 13이지만 우리가 이긴다. 한국 해군 최고! 국뽕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가 현장의 우리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대령님, 이순신함 도착까지 45분 남았습니다. 45분.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함재기 발진. 제25 6대가 이륙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인 겁니다. KF-21 대응 준비. 이미 준비됐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미 해군 제7함대에서 통신 왔습니다. 미군? USS 로널드 레이거노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미국 항공모함.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었습니다.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단지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지켜본다. 중립적 입장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에게는 김중령이 속삭였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맞았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전면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함재기 이어도 상공 진입. KF-21 요격. 무전기 너머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람의 1 적기 포착. 거리 30km. 모람의 KF-21의 애칭이었습니다. 로곤. 발사대기.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투기가 또 물러섰습니다. 적기 선회. 후퇴합니다. 왜일까요? 왜 계속 물러서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먼저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먼저 발포하면 침략자가 됩니다. 우리도 중국도 모두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순신함 수평선에 포착됐습니다. 드디어 원군이 왔습니다. 세종대왕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해군은 버텨냈습니다. 오전 8시 23분, 이순신함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동급의 전투함이었죠. 이제 우리는 두 척이 됐습니다. 이순신함, 전투 배치 완료했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습니다. 세종대왕함과 함께 이어도 방어 진영 전개합니다. 2대 13. 여전히 열세였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면 중국 함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 추적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대함 공격력, 모든 면에서 우위였으니까요. 대령님, 중국 함대가 움직입니다. 김중령이 레이더를 가리켰습니다.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한 13척의 함대가 진영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55급 구축함 두 척이 선두로 나섰고 뒤로 52D급과 54호급이 횡대를 이뤘습니다. 공격 진영이었습니다. 거리 12해리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12해리, 영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들이 그 선을 넘으면 이건 명백한 침략이 됩니다. 세종대왕함, 이순신함, 경고 방송 실시하라. 알겠습니다. 잠시 뒤 우리 함정에서 확성기 방송이 나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중국 함대에 경고한다.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다. 12해리 이내 진입 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즉시 진로를 변경하라. 하지만 중국 함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1해리, 10해리, 9해리 진입,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대령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박중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손이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발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발포하면 전쟁입니다. 하지만 발포하지 않으면 영해를 내주는 겁니다. 세종대왕함, 이순신함, 화력 통제 레이더 가동하라. 대령님, 로곤하시겠습니까? 그렇다. 중국 선두 함정을 로곤하라. 하지만 절대 발사하지 마라. 이건 경고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함정의 스파이원디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중국 함정을 향해 쏘아졌죠. 로곤. 중국군도 즉시 알아챘을 겁니다. 미사일 조준을 당했다는 걸. 중국 함대 속도 감소합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8해리, 7해리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중국어 방송이 들렸습니다. 통역이 급히 번역했습니다. 한국 군함에 통보한다. 너희가 점령한 이어도는 중국 영토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거할 것이다. 점령? 우리가 점령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침범해놓고 우리더러 침략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령님! 통신참모가 외쳤습니다. 중국 함정들도 화력 통제 레이더 가동했습니다. 우리를 로곤하고 있습니다. 상호 로곤.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라도 버튼을 누르면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작전실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죠. 대령님, 중국 55급 구축함에서 YJ-18 대한미사일 발사대가 전개됐습니다. YJ-18, 사거리 540km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었습니다. 러시아제 기술을 도입한 중국 최신의 무기였죠. 우리도 해성미사일 준비, 이미 준비됐습니다. 해성미사일, 사거리 150km, YJ-18보다는 짧지만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그때였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 뒤편에서 새로운 함정 포착됐습니다. 뭐?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북쪽에서 추가 함정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종 식별됐습니다. 71급 강습 상륙함 2척, 72급 상륙함 3척. 상륙함, 병력 수송함입니다. 해병대를 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도 상륙작전. 중국은 처음부터 이어도를 점령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함대 대치는 시간 벌기였고 진짜 목표는 상륙이었던 거죠. 상륙함까지 거리는 45해리입니다. 이 시간 후 이어도 도착 예상입니다. 이 시간, 그 안에 막아야 했습니다.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어만 했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막고 도발하면 경고하고 수동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상륙함을 저지하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작전 변경한다. 예.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한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세종대화함 이순신함. 전진 배치하라. 중국 함대와 상륙함 사이를 차단한다. 대령님, 그럼 중국 함대 사정권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상륙함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두 함정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를 향해. 중국 함대가 경고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전진하라. 우리 함정들이 중국 함대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6해리, 5해리, 4해리, 함포 사정권이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 함포로도 공격할 수 있었죠. 중국 함정들 함포 조준, 130mm 함포들이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우리도 127mm 함포 조준, 상호 조준, 단 4해리 거리에서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 3해리 진입, 이 거리면 육안으로 상대 함정이 보였습니다. 갑판 위에 수병들도 보였죠. 대령님, 중국 상륙함이 우회 기동합니다. 동쪽으로 돌아서 이어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은 어디 있나? 1시간 전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어도 동측에서 대기 중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동쪽 상륙함 차단하라. 이해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포기하고 물러서거나 우리와 싸우거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영어 방송이었습니다. 한국 군함, 이곳은 중국 해군 함대 사령관이다. 당신들은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즉시 후퇴하라. 제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중국 함대,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 남부함대 사령부다.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건 당신들이다. 우리 영해에서 즉시 물러나라. 이어도는 중국 이지다. 이어도는 대한민국 관할 수역이다. 국제법상 명백하다. 국제법은 힘 있는 자가 해석한다. 중국 사령관의 목소리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제가 대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김중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공군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F-35 추가 4대, KF-21 8대 긴급 출격 준비 완료했답니다.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대, 하늘의 지원군이었습니다. 즉시 출격시켜라. 알겠습니다. 잠시 뒤 스크린에 새로운 신호들이 떴습니다. 남쪽에서 12개의 초록색 점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눈치챘을 겁니다. 레이더에 포착됐을 테니까요. 중국 항모, 추가 함재기 발진 시작했습니다. 몇 대나? 제25 12대가 발진 준비 중입니다. 12대 12. 하늘에서도 대결이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전쟁입니다.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제 손이 작전 탁자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음은 독도고 그 다음은 울릉도다. 선을 그어야 해. 바로 지금. 무전기에서 우리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펭귄 편대, 이어도 상공 도착. 보람의 편대, 전투 배치 완료. 용 편대, 대기 중. 용 편대. 추가 출격한 F-35였습니다. 하늘에서 24대의 전투기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바다에서 15척의 함정이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세종대왕함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중국 함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랴오닝호를 비롯한 중국 함대가 천천히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상륙함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쪽으로 회항 중입니다. 물러섰습니다. 중국이 물러선 겁니다. 하늘의 제25들도 항모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10시 37분. 중국 함대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랴오닝호의 거대한 실루엣이 북쪽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죠.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완전 철수 확인됐습니다. 김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 전체가 우리 이지를 벗어났습니다. 진로는 칭다오 방향입니다. 칭다오. 중국 해군 기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참모들이 의자에 주저앉았죠. 7시간 넘게 긴장 속에 있었으니까요. 대령님, 이어도 기지 상황 확인됐습니다. 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연구원 7명 전원 무사합니다. 기지 시설도 피해 없습니다.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합참입니다. 또 합참이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말을 할까요? 대령을 즉시 용산으로 소환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시겠다고 하셨다. 대통령,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중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게 영광인지 처벌인지 모르겠군. 씁쓸한 농담이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합참 명령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군법상으로는 명백한 위법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어도를 지켰고 중국을 물리쳤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대령님, 통신참모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역사적 대치 종료 한국해군, 중국 항모 전단 격퇴. 기사 내용이 떴습니다. 한국 해군이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모 전단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의 우수한 성능과 한국 해군의 뛰어난 전술 능력이 승리의 핵심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대치를 아시아 해양 세력 균형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CNN이 우리 승리를 인정한 겁니다. BBC도 특집 기사 냈습니다. 작은 거인 한국 해군이 어떻게 중국 함대를 물리쳤나?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어도 대치, 한국의 승리로 끝나. 중국의 팽창 정책에 제동. 전 세계 언론이 우리 승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일본 NHK도, 프랑스 AFP도, 영국 로이터도 쏟아지는 보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은 더 뜨거웠습니다. 조선일보 호에 나왔습니다. 이어도 지켰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스러운 승리. 중앙일보 긴급 특집. 세종대왕함 한 척, 중국 항모 13척 꺾다. YTN 생방송 중입니다. 이어도 영웅들, 국민이 함께합니다. 영웅.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했을 뿐인데 영웅이라니요. 대령님, 청와대 앞에 국민들이 모이고 있답니다. 뭐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해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세종대왕함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함내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승조원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네, 이 함장. 자네와 자네 승조원들이 해냈어. 아닙니다. 대령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결단. 맞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각오하며.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 순간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헌병 대위가 경례를 했습니다. 합참 명령입니다. 용산으로 호송하겠습니다. 호송, 체포라는 뜻이었습니다.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알겠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군모를 쓰고 군복을 정돈했습니다. 김중령, 예, 대령님. 내가 없는 동안 작전실을 맡게. 이어도 경계는 계속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전실을 나서는 제 뒤로 참모들이 경례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차렷 자세로 저를 배웅했죠.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산으로 가는 수송 헬기였습니다. 헬기에 오르자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이어도 방향으로 우리 함정들이 보였죠. 세종대왕함, 이순신함, 충무공 이순신함. 당당하게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자 모든 장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걱정의 눈빛으로. 대령, 이쪽입니다. 안내받은 곳은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시며 저를 보셨죠. 들어오시게. 저는 경례했습니다.
남부함대 사령부 작전참모 대령 보고드립니다. 편하게 하시게. 대통령께서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앉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대령, 자네가 한 일을 알고 있네. 죄송합니다, 각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건 맞지. 하지만 대통령께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좀 보게. 창밖에는 청와대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죠.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네. 자네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할 것 없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대통령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합참은 자네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자고 했네. 명령 불복종, 독단적 작전 개시, 전쟁 위험 초래. 혐의가 많지.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했네. 예. 자네는 영웅이야, 대령. 조국을 지킨 영웅이지.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순 없어. 대통령께서 책상으로 가셨습니다. 서류를 집어드시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급 명령서일세. 오늘부로 자네는 준장이야. 준장. 장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이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니다, 대령. 아니, 준장. 자네가 없었다면 이어도를 잃었을 거야.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 모든 걸 걸었지. 자네 경력도 명예도 심지어 자유까지도. 그게 진정한 군인이야. 대통령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고맙네. 악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청사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어도 승리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세종대왕함과 이순신함, 충무공 이순신함의 승조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킨 우리 공군 조종사들입니다. 이어도에서 끝까지 버텨준 연구원들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영토, 우리 국민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게 우리 군인의 자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어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어도 72시간 한국 해군이 역사를 바꾼 방법. BBC는 군사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동아시아 해양 세력도가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해군력을 증명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도 대치는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키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용기의 모범을 보였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부러움 섞인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 일본도 배워야 한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도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 사실상 물러선 겁니다. 승리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이어도에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준장님, 오셨습니까? 다들 잘 지냈나? 덕분에 무사합니다. 기지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이곳을 지킨 대한민국 해군에게 비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킨 걸까요? 이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게 이 작은 섬의 의미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우리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경례했습니다. 저 함정들에게, 저 바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대령님, 아니 준장님. 뒤에서 김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함께 이어도에 왔었습니다. 준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렇네. 자네 덕분이지. 아닙니다. 모두 대령님, 준장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공짜로 온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진 거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는 걸. 김대령, 예, 준장님. 우리 임무는 끝나지 않았네. 압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어도를, 독도를, 대한민국을.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 깃발 아래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해군으로서.